안녕하십니까.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엑스포넨셜 그리고 시뉴소이달 신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ntinuous Time에서 Complex Exponential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xt가 c 곱하기 2의 at 이런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와 a는 각각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즉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기로 합시다. 복소수란 우리가 이러한 2차원 평면상의 x축에 해당하는 쪽을 우리가 리얼 파트, 그 다음에 y쪽에 해당하는 것을 imaginary 파트, 즉 앞에 j를 붙여서 이렇게 imaginary 파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의 실수는 이 실수 축상의 어떤 임의 점에다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실수 축상의 2를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 점을 만약에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imaginary 파트를 우리가 만약에 j 2다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요 점을 복소수 우리가 3 플러스 j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게 xy 좌표상에 3, 2 위치는 바로 여기죠. 따라서 플러스 j를 콤마로 생각하면 복소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상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해당하는 복소수를 우리가 이렇게 3 플러스 j2라는 아주 하나의 복소수,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좌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3 플러스 j2를 3,2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 즉 직교 좌표상의 한 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크기와 각도로, 즉 극좌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크기와 각도 세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크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크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크기와 각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각도는 exponential j, 각도를 여기다 써주면 바로 이것이 각도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크기와 각도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각도는 탄젠트 세타가 3분지 2가 되기 때문에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3분지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xponential j 세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기가 1이고 exponential j 세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원주상의, 즉 단위가 크기가 1인 이 원상의 세타 값의 각도를 갖는 요 한 포인트를 우리가 쉽게 exponential j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의 정사형 밑으로 내리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의 y쪽 정사형이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세타인 이 북서 평면상의 한 점은 exponential j 세타 승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 A에서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A가 순 실수인 경우에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가령 A가 2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exponential 2t가 되겠죠. 즉 실수, 순실수 2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고, t가 제로라고 하면 그 값은 c가 되겠습니다. c 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에 순실수로서 만약에 음수인 경우는 2에 마이너스 2t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t가 제로면 역시 c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c하고 a 모두 다 실수인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쉽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 실수의 지수를 갖는 그러한 신호,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인 2의 j 오메가 0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c가 1이고 a가 j 오메가 0인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2의 j 세타 각도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세타 t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세타 t, 즉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는 오메가 0t 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메가 0가 우리가 각도 1초당 진행하는 각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결국 각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radian per se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게 되면 2차원 평면, 곡소 평면상에서 크기가 1인 이러한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즉 1에서 시작해서 즉 t가 0일 때는 1의 값을 갖게 되겠고, 만약에 t가 1이다 각도는 바로 오메가 0가 되겠고, 만약에
t초 후에 갖고는 오메가 제로 t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의 포인트가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또 계속 뱅글뱅글 연속해서 도는 형태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주기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기만큼 타임 시프트 했을 때 원래 신호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라지 t를 다시 이렇게 t수의 더하기가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이것은 또 원래 오리지널 신호하고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값이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이 되는 조건은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의 배수승 1배, 2배 또는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원래의 위치로 위치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은 같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K에 대해서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즉 K가 1일 때 양수값으로서 이 fundamental period, 즉 기본 주기 T0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set of complex exponentials, 즉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어떤 신호의 집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K 값이 곱해지는 즉 K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들 K는 이런 정수값을 취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서로 하모니를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가 음악에서 도, 미, 솔 하면은 화음을 이루죠. 그 소리들은 잘 어울립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귀로 듣기에 참 좋은 그런 화음을 이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의 j 오메가 제로 t를 우리가 풀어서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제로 t j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파트가 리얼 파트고 이게 사인 파트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른 신호로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리얼 파트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두 개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먼저
사인 파트, 즉 허수부를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허수부를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은 사인 오메가 제로 t니까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계속 연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오게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겠죠. 이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 제로 t가 기본 주기 t0에서 2파이라고 치면은 t0는 오메가 제로분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인 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를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 눈이 이렇게 사람 눈이 이 y축을 바라보게 되면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위로 1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내려와서 0을 찍고 다시 마이너스 1로 향하죠. 즉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향해서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원래의 위치 0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주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한 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주기가 아까 살펴본 오메가 제로든지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K가 2다. 이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는 어떤 형태를 그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한번 시간 영역에서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은 아까 신호의 2배의 각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빨리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t0라고 하면은 2분지 t0가 되겠는데 2분지 t0 동안에 얘는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또 나눠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두 바퀴를 돌아오는 그런 신호. 즉 t0 동안에 두 바퀴를 도는 각속도로 우리가 즉 요때 요 위치는 오메가 제로분지 이 파이를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아니고 2오메가 제로다 그러면은 2오메가 제로 분지 2파이니까 즉 2분지 t0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2분지 t0의 주기를 갖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k가 1일 때는 요거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는 두 바퀴를 도는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k가 3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ω0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는 원래 신호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세 바퀴를 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3으로 3등분을 한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해서 요 위치에서는 다 맞아 떨어지는 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원래 이 t0의 주기를 갖는 이거는 2분지 t0의 주기를 갖지만은 요것에다가 두 배를 곱하면은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3분지 t0의 주기를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3배를 곱한 t0의 주기를 갖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주기의 배수도 역시 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3분지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3배인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신호 모두 다 즉 이거는 ω0의 각속도, 이거는 2ω0의 각속도일 때, 이거는 3ω0의 각속도일 때의 신호를 y축 성분만 나타낸 것입니다. 즉 sin ω0t, sin 2ω0t, sin 3ω0t 이 신호를 각각 그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t0가 다 일치를 하죠. t0에서 딱 일치를 하고 또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t0까지 반복된 신호가 또 다시 이렇게 동일하게 다음에서도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도, 미, 솔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예를 들어서 동시에 칠 수가 있죠. 동시에 치게 되면은 이 신호가 합해지죠. 이렇게 이러한 신호들이 합해집니다. 합해진 신호는 어떤 임의 모양의 즉 이런 사인, 시누소이달한 신호가 아니고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합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인파 신호가 아니고 임의 모양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0서부터 t0까지의 어떤 임의 모양의 신호가 반복이 되는 그런 신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파로서의 이렇게 주기적인 신호가 아니고 임의 모양의 어떤 신호가 반복이 되는 그러한 주기 신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set of complex exponentials 이런 신호들을 더하게 되면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Discrete time complex exponential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 곱하기 알파의 n 이러한 신호를 다시 이렇게 C 곱하기 2의 베타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C와 베타는 역시 이제 컴플렉스
여기서 C와 알파 역시 컴플렉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베타라는 것이 어떤 임의 모양의 복소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베타 대신에 리얼 파트 뭐 예를 들어서 R 플러스 J 어떤 이미지너리 값을 생각을 해보죠.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R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 곱하기 exponential R 리얼 파트 T 요 값이 시간에 따른 함수이긴 하죠. 요 T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exponential J ET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기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J를 뺀 ET가 바로 각도 이렇게 크기와 각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이 크기 값이 시간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바로 주기함수가 되겠죠. 이게 주기함수 곱하기 여기 비주기함수니까 이거 전체적으로는 비주기함수가 되겠고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이 크기 값이 계속 변화가 되죠. 아까는 이 크기 값이 1이었죠. 변화가 안 되는 주기함수였는데 지금은 이 크기 값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이 주기신호라고 하더라도 앞쪽 크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신호가 아니죠. 가령 이 지금 요 요 베타 값이 실수다, 즉 이 이미지너리 파트가 제로다 라고 하면은 그림 A 또는 B 형태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R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가 A 형태의 신호가 되겠고 R이 음수이다 그러면은 B 형태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복소수 R 값도 있고 이 뒤쪽 허수부도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공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크기 값이 변하는 그러한 궤적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면서 크기 값이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인 경우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존재하면서 서로 진동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신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complex exponential 신호로서 이러한 2의 j 오메가 제로 n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continuous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의 j 오메가 제로 n을 그려보면은 어떤 각속도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그러한 크기가 1인 원상의 한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것이 오메가 제로다. 그러면은
1초에 요 1에서 시작해서 1초에 그만큼 2의 j 오메가 제로 그만큼 갈 테고, 만약에 이것이 이게 n초 후에는 오메가 제로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를 독소수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2의 j 오메가 제로 n이 되겠습니다. 가령 한번 우리가 이것을 8등분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잘 먹는 피자 판에 8사람이 이렇게 8조각의 피자를 만들려면 8등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제로가 이 파이를 8개로 나누면 되죠. 이 파이는 한 바퀴. 따라서 n이 1일 때는 만큼 진행을 하고 2일 때는 여기 가고 3일 때 4일 때 반바퀴 돌고 5 6 7 8일 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죠. 따라서 주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트인 경우에서도 컨티뉴어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 위치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컨티뉴어스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각속도가 이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 exponential 이 오메가 제로 n의 어떤 신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 번에 파이 2개를 진행하는, 즉 2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그런 각속도, 즉 이 오메가 제로를 진행하는 그러한 속도로 가니까 n이 0일 때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n이 1일 때는 두 칸을 진행을 해서 여기 3일 때는 또 파이 2개를 진행해서 n이 n이 2일 때 1, 2, 3일 때 4일 때 1로 오죠. 4일 때 원래의 신호로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서 n을 주기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4가 되겠습니다. 아까 원래 오리지널인 경우에는 주기가 8이었는데 2배의 각속도를 갖게 되면은 주기가 4가 되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각속도가 3 오메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3 오메가 제로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세 칸을 피자 세 칸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세 칸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즉 3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게 되면은 exponential 3 오메가 제로 n의 각속도를 갖게 되면은,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2분지 8 이렇게 해서 4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3 오메가 제로인 경우에는 3분지 8에 3분지 8에 주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3분지 8은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주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3 오메가 제로 n의 그러면 주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n이 0일 때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n이 1일 때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을 진행을 해서 n이 2가 되겠습니다. n이 2일 때 이만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칸, 두 칸, 세 칸을 진행해서 이 위치가 바로 3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점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이게 n이 4일 때.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하나, 둘, 셋. 이게 n이 5일 때 세 칸을 진행을 했습니다. 6일 때는 하나, 둘, 셋. 6일 때. 역시 두 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점을, 원래 출발점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6. 그 다음에 또 세 칸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즉, 여기가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칸을 진행을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찍었습니다. 따라서 세 바퀴를 돌아서 원래 점을 찍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8이 됐습니다. 3분지 8이 아니고 8입니다. 즉 3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지금 아까 4분지 파이, 즉 파이 한 조각 4분지 파이일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 오메가 제로 n이 2파이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3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가 되는 그 t를 구하면 되는데,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2파이에 k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주기 n을 구하게 되면은 n은 지금 3 오메가 제로분지 2 파이 k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수. 왜냐하면은 주기 역시 정수 도메인에서 존재를 하는 값이 돼야 되겠죠. 지금 오메가 제로를 4분지 파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3 곱하기 4분지 파이 4분지 파이 분지 2파이 k 따라서 파이 약분되고 3분지 결국 이것은 3분지 8 곱하기 k가 되겠습니다. 3분지 8이 아니고 3분지 8 곱하기 k고 이 k 값은 정수가 되겠고 이 전체 값이 정수가 되는 k는 3이죠. k가 3일 때 8이 나옵니다. 즉 k라는 것은 몇 바퀴를 돌았느냐는 얘기예요. 즉 3바퀴를 돌아서 주기 8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continuous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 원주상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바퀴를 돌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지만은 discrete time인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아도 요 원점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2바퀴, 3바퀴, 지금 같은 경우는 3바퀴를 돌아와서야 원래의 점을 찍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discrete인 경우에는 continuous와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어떤 그러한 복잡한 형태의 이런 그 주기 신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주기 신호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지금 두 번째 요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2의 j 오메가 제로 n 플러스 라지 n 하면은 2의 j 오메가 제로 n과 2의 j 오메가 제로 라지 n이 이렇게 되고 2의 j 오메가 제로 n이 1 때 주기이기 때문에 n은 오메가 제로 분지 2파이가 아니고 2파이의 정수배가 일단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키도록 2파이 대신에 2파이 n을 지금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기 n이라는 것이 continuous인 경우에는 요것이 없었는데 discrete인 경우에는 이 n을 놔두고 이 n이 정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을 스몰 n을 이렇게 따로 구해야 그것이 바로 discrete time인 경우에서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complex exponential 신호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뿐만 아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주기함수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2파이만큼 시프트를 해주죠. 즉, 요 신호를 지금 원래의 신호가 요 원래의 신호에서 이거를 오메가 제로의 함수로 n을 고정시키고 오메가 제로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메가 제로를 고정시키고 n의 함수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은 시간 영역에서의 이런 주기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n을 우리가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하고, 이 오메가 제로 도메인에서의 시프트, 2파이만큼의 시프트를 한번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 2의 j 오메가 제로 n 곱하기 2의 j 2파이 n이 이렇게 나오는데, 2파이의 배수 2파이 n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죠?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원점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에 n 바퀴를 돌면은 역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는 바로 2의 j 오메가 제로 n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결국 오메가 제로 도메인에서 2파이의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들도 역시 harmonically related periodic signal로서 이러한 하모니를 이루는 신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n분지 2파이의 각속도를 갖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것에 k배의 각속도를 갖는 그러한 신호들, k는 여기서 그러한 정수의 배수를 갖는 신호들, 이러한 신호들은 서로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합해도 역시 같은 어떤 주기를 갖는, 일정한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티뉴어스인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컨티뉴어스 경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신호 전체를 보게 되면은 n분지 2파이를 중심으로 k가 있고 또 n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따라서 n 도메인에서도 주기함수이지만은 k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생각을 해보죠. k 도메인에서도 역시 주기함수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k 대신에 k 플러스 라지 n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k 플러스 라지 n을 하게 되면은 n분지 2파이 n이 되고, 이것을 풀었으면은 오리지널 신호가 되고 2의 j 2파이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도메인에서 라지 n만큼 시프트 했을 때 원래 신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 도메인에서 역시 n의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다라는 새로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